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이재선의 투자 백미, 우리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실적과 대선 가운데 대선 먼저 좀 짚고 갈게요. 바이든 후보 사퇴 이틀 만에 해리스로 신속 결집 예비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시장 큰 흐름에서 상황을 좀 파악하면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결국에는 시장이 보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대선 이슈도 있긴 하지만요. 경제 연착륙 기대감, 그리고 9월달 보험성 금리 인하 전망,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실적 장세에 따른 그 주가 변동성을 좀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 미국 대선 후보의 당선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개별 업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는 특성이 조금 주목을 좀 향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2016년 11월 달 트럼프 당선이 사실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2020년 11월 다음 대선까지요. 성과를 살펴보면 코스피가 한 30% 정도 올랐고 IT 가전이라든지 IT 하드웨어, 반도체, 건강관리가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트럼프 피해주로 인식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집권 당시에 성과가 가장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저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철강, 조선 건설 등이 좀 상대적으로 그때는 좀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력도 그렇고 미국 영향력도 그렇고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출현하기 전에 저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하반기 예상 경로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 국면에서 크게 저희가 비껴나갈 이슈는 아직까지는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 여부에 좀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사실 IT 업종이라든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 해리슨 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단 조금씩은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 복원에 조금 나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여전히 이제 큰 줄기에서는 펀디멘탈에 좀 집중하자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한 개별 종목들의 영향력은 점차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은 종목도 좀 초반에 반짝 상승 나타냈다가 지금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펀더멘털 하면 바로 이제 실적일 텐데요. 간밤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다시 된다면 임기 첫날 전기차 의무화 폐기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마치 대통령이 된 양 얘기를 했고요. 2차 전지가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테슬라의 실적이 2차 전지 오늘 국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희가 지금 테슬라 실적을 일단 확인을 했는데 썩 좋지는 않아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력은 좀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최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수출 주력 업종들, 미국형 수출에 있어서 보다 조금 저희가 숫자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의 주가 향방이 좀 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주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보자면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을 한다면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근데 반면에 당선이 될 경우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사실 주가가 그간 또 못 간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제 그 전기차 구매자에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그 IRA 정책이 폐기라든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차량 판매당 수익성에서 경쟁업체들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그 CEO 부분 쪽에서도 살펴보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의 그 지지를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경제 참모로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니까 때리기 정책을 뭔가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펀디멘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향후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지연 가능성이 이 로봇 택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향후 하반기 때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자면은 2차 전지가 워낙 그간 많이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뭐 여전히 하반기 중에 기술적 반등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수출에서의 그 수출 영향력 비중 확대가 추세적으로 나타나는지 한 2, 3개월 정도는 좀 관찰을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기업들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동조화가 되는 그 상관계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 과거 대비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력이 2차 전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A 혜택은 사실 테슬라보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받는 거는 좀 사실인데 네. IRA 혜택을 이제 저희가 겨냥을 하고 2차 전지 관련된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 생산 시설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IRA를 수정하거나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금 캐즘 영향력이 있는 가운데서 이 캐펙스에 대해서 약간 보다 증가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제 2차 전지도 조금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표 상황이 좀 나아지던지 아니라면은 이제 정치권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장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금리 인하 폭이 보다 조금 높아져야지.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져야지만이 또 테슬라 같은 성장주 내지는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에게는 매크로 환경이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반기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는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로보택시 일정 좀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국내 2차 전지주는 IRA 상황들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알파벳도 오늘 이제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빅테크의 실적으로 인해 AI 랠리가 다시 시작될까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에 무게를 많이 실는 것 같아요. 바로 분기기 중 최대 실적을 쓴 HD 현대일렉트릭 등과 관련한 전력기기주인데요. 자, 관련해서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알파벳 실적 먼저 보면요. 생각 외로 뭐 나쁘지는 않은 흐름 지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올 들어서 알파벳 주가 수익률도 한 연초에 한 30% 상승을 해서 뭐 MS라든지 아마존 대비해서 지금 양호한 상황입니다. M7 기업이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갈 거냐라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뭐 개별 이슈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M7 기업들을 다 같이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한 매크로 환경이 저는 보다 조금 담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리를 이기는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 뭐 선결과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저희가 금리 부담이 조금 여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성장에 대한 측면도 미국 경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M7 기업들에 있어서의 그 주가 상승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좀 2%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원자재 쪽만 보더라도 네. 지금 경기 둔화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베팅 압력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가령 이제 WTI가 지금 $80, 배럴당 $80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굴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게 전방 산업에 있어서의 그 쓰임이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계속해서 조금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이제 미국 기업들도 좀 주가 부침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 둔화에 대해서 조금 우려한다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소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캐펙스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름 중에는 M7 기업들의 주가의 추세적인 그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까지는 저는 높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속보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가 10월로 이제 연기가 되었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주가 더 낙폭 키웠습니다. 한 6%까지 낙폭이네요.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갈까요?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제 자동차 실적 발표 줄줄이 있고요. 조선주가 요새 또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섹터별로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난주도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트럼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흐름을 조금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를 필두로 한 그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IT 업종이라든지요. 아니면 자동차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약세가 조금 뚜렷하게 관찰이 됐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의 대만 압박이라든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 이슈가 가세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한 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이제 품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다만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여전히 수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주들이 사실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있어서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측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요도나 걱정도 저는 일정 부분 녹아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보자면은 시장이 기대는 건 역시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의 탄력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낮아지지는 않아요. 높아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의 대응 전략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여전히 수출 영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조선, 또 이제 미국향 수출에서 생각보다 여전히 조금 잘하고 있는 전선이라든지 기계 쪽에 있어서의 그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사이클 내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가 저는 이제 내년까지도 산업재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거 이후에 니어쇼어링이라든지 자동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관련된 업종들에 있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 뭐 조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 건설, 뭐 해운까지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업재 섹터 업종 내에서 미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노출도가 높은 업종 더 비중 확대 의견 주었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의 실적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의 종목 대응 현명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글로벌 식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